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곤 회장이 계열사인 이 테라피틱스의 장내 매수 8만 주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포스트 리버세라님 시대에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피틱스 관련 기사를 보시게 되면 오전에 11시 40분 정도에 테라피틱스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정권 및 소유 주식수 변경 관련되는 부분 공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직전 보고서 대비해서 이번 보고서에 이 8만 주 0.11 관련되는 비율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시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은 뭐 주로 이렇습니다. 1번 발행 회사에 관련되는 상황은 테라피틱스고요. 전체 발행 주식 총수는 7,300만 주 정도 되죠. 자, 보고자는 진양곤 회장입니다. 테라피틱스의 이제 이사의 의장도 하고 있으면서 사내 이사 쪽으로 이제 2021년도에 과거의 G3BNT에서 HLB 테라피틱스로 사명이 바뀌면서 이쪽 부분으로 이제 등재가 되었죠. 이 사내 이사 등기 임원. 자,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차이는 이제 주총에서 선임 여부를 한 사람들을 이제 등기 임원이고, 뭐 직명은 이제 뭐 상무다 전무다 사내 이사인데 주총에서 승인 받지 않으면 비등기 임원 이렇게 뭐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정권들의 소유 상황에서 소유 비율 자체가 이번 7월 18일이죠. 오늘 나왔습니다. 특정 정권들의 주식수고 8만 주, 전체 이제 7,300만 주 대비해서 0.11이죠. 그리고 특정 정권의 종류별 소유 내역,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변동 내역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좀 매수가 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정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매수 단가도 이렇게 나와 있고 4,000원대 부근에서 오늘은 이제 제출일 기준이고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한 4,000원대 초반이면서 4만 주, 그 다음에 이제 뭐 35,000주 이렇게 해서 한 8만 주 정도. 오늘도 보면 이 또 4,200주 이렇게 늘면서 8만 주 정도에 관련되는 장내 매수다 이렇게 중요하죠. 이런 이제 내부 임원들이 의미 있는 주식수가 좀 증가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뭐 일단은 작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테라피틱스의 임원 내역이 3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안기용재 대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양곤 사내이사, 여기 보면 이사의 의장입니다. 여기 이제 2021년도에 이제 HLB 쪽으로 오면서 이제 이사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1년 4개월이면 그 당시 이제 흐름으로 사내 이사들이 이제 임원으로 들어왔고요. 이 내년도 말까지 일단은 만료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테라피틱스가 이 관련되는 어떤 진양곤 회장의 장내 매수 소식이 이제 11시 정도에 나오면서 3,870원대, 4,000원 밑에서 4,300원대까지 단기 반등을 거의 10%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빠졌죠.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효과만 있고 끌어가는 흐름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테라피틱스도 사실 이제 HLB 계열 중에서는 7월 달에 5,300원에서 지금 4,000원 밑이니까 거의 뭐 단기적으로 30% 이상 빠졌고, 월봉으로 장기 흐름에 한참 이제 과거에 G3BNT 있을 때 안구건조적으로 한참 잘 나갈 때 뭐 중간에 지금 배당락이 있어서 그렇지만 뭐 3만원도 넘었던 주가 흐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이 부분들이 계속적인 이제 FDA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되지 못하면서 추가 이제 삼상을 해야 되고, 계속 이제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결국 이제 2021년도에 HLB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뒤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9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도 올해 이제 그 연 고점이 한 7,000원대인데
이 부분들 보면 여기도 거의 이제 뭐 반토막 수준 가격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HLB뿐만 아니라 계열사 주가 흐름들도 굉장히 뭐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태죠. 자, HLB도 지금 이제 장중에 어떤 흐름들을 오후장에 지금 1시 넘어가고 있는데 큰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진 않죠. 계속 이제 3만원대 부근에서 추가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 이제 아침에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이 25만 주였다가 지금 이제 10만 주가 더 늘어나서 36만 8천 주 정도 흐름으로 계속 이제 프로그램 매도 압박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오전에 이제 JP모건 쪽에서 뭐 2만 주 넘게 매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뭐 차익 실현 형태의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매수다 뭐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개발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보통 이제 10년 이내 정도 되면 조금 이제 보통 이제 10년 정도 걸리니까요. 신약 개발하는데 후보 물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상용화까지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는데 2005년도에 이제 과거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LSK 바이오 파트너스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암젠의 이제 선임 연구원 폴첸 박사가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2005년도는 사실 이제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고 FDA 승인되었던 표적항암제가 뭐 한 7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핫했던 어떤 시대 상황에서 표적항암제 개발을 했고 여기에 이제 뭐 국내의 부강약품이 처음에 라이센스를 이제 인수를 하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받아가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라이프 코드죠. 라이프 코드가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진양훈 회장이 이제 이 부분들의 M&A 하이셀에서 이제 이 부분들의 지분 팔고 이제 하면서 바이오 쪽에 이제 연관이 되었던 어떤 이제 뭐 과거 내력이 있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물질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통상 20년이기 때문에요. 그냥 뭐 추가 연장이 안 된다면 보통 이제 2025년, 20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상용화를 하고 나면은 만약에 내년도에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 뭐 길어봐야 이제 7년 뭐 이렇게 10년 안쪽에 어떤 이제 만료 일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뭐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고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들을 계속해 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님이 이제 NDA 신청 이후에 예비심사를 빠르게 일단 마치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본심사 관련되는 NDA 리뷰로 일단 넘어갔다. 우선 심사는 아닙니다만 일단 일반 심사 형태로 내년도 5월달에 이제 그 전에 최종적인 결정이 포드파 일정으로 이제 잡혀 있죠. 그러면 이제 본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보세라님도 자체적인 개발 과정이 아니죠.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상용화 단계를 간 게 아니라 M&A를 통해서 리보세라님을 확보를 해서 이제 임상들을 뭐 2상, 3상을 하면서 이제 최종 상용화 관련되는 부분까지 지금 가 있죠.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의 어떤 모멘텀으로 M&A 어떤 대가인 진양훈 회장이 이제 계속 자본 조달을 통해서 상장 기업이 8곳, 코덱스하고 이제 합해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바이오 생태계를 수직 계열화를 나름 이제 이루었습니다. 이 상용화된 어떤 약품만 이제 그 신약 물질 하나만 상용화되게 되면 연구 단계부터 비임상, 임상 개발, 진단, 제조, 유통까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HLB가 M&A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M&A를 통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바이오 사업을 알게 된 것도 우연이죠. 그냥 우연히 이제 본래는 이제 전자부품 쪽 요런 쪽에 이제 M&A를 하다가 여기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던 걸 우연히 알면서 미국 방문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자금 투여를 하면서 나중에는 자회사 편입 최근에는 이제 완벽히 이제 100% 이제 자회사로 해서 그게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죠. 그래서
리보세라님 이외에도 계속 이제 M&A를 통해서 정체성 강화를 나섰고, 그래서 많은 계열사를 통해서 이 수직 계열화에 합당한 어떤 이제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이제 갖춰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님 외에 이제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 정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지금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는 이제 교모세포종이라든지 메리켈 세포암, 그 다음에 베리스모가 이제 이 고용암 쪽에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뮤노믹과 이제 베리스모가 가장 지금 좀 핫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 2 이상 관련된 어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가 조금 이제 R&D 가치가 좀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임상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베리스모니까 요거는 돈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이제 기사들이, 요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베리스모는 사실 이제, 킴리아의 어떤 연구팀들이 주축되어가지고 설립된 이제 초기 바이오 벤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킴리아 원천 기술을 개발해준 이제 칼준 박사가 또 기술 자문으로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뭐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리보세라님의 어떤 상용화 이후에서 추가로 뭐 대장암이라든지 간암, 그 폐암이라든지 선양 남성암 뭐 이런 쪽의 어떤 적응증 확장과 단독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한쪽에서만 사실 성공만 해준다라고 하면 확장이 될 거고, 그럼 기타 지금 이제 그 포스트 형태로 이제 지금 진행하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가치들도 이 신약 개발의 성공사라고 하는 어떤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하면 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지금의 어떤 파이프라인도 기업 가치에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리보세라님의 내년도에 결정되는 이 성공 여부, 최종 어떤 허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부분들의 활용 점정을 사실은 상용화 선고, 그러니까 허가 이후에 이제 파는 것은 조금 뭐 별도로 놨더라도 일단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아직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성공 여부를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주가 부분들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종의 유동성이라든지 주식수도 증가되어 있고 공매도도 압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못 가고 있는데, 한 10개월 이내에 이 결정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장기 박스권이 탈피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은 결국은 성공이겠죠.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이제 성공을 해서 5번째 간암 관련되는 1차 치료제로 시장에 이제 대비를 제대로 하느냐 여부가 가장 일단 중요한데, 아직 시장에 어떤 그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여정들 속에서 이 공매도 압박들은 오전에 이어서 지금 오후에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여부도 한 32,000원대의 흐름들이 지금 이제 1시 25분인데 5장의 종가가 좀 어떻게 될지 3만원대 부분의 어떤 저점만 지금 확인하고 있고 반등 여부가 좀 밑꼬리 형태로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종가까지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